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업 위키 라디오입니다. 어제는 갚는 돈과 안 갚는 돈을 구분했는데요. 오늘은 아예 결이 다른 돈입니다. 이미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이야기예요. 멀칭 필름, 양파망, 마늘망 같은 농자재를 사면 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습니다. 그런데 이 10%를 증빙만 갖춰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 건으로 보면 크지 않아도 해마다 반복해서 사는 자재값을 쌓아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몰라서 못 받고 알아도 영수증을 잘못 받아서 못 받는 놓치기 쉬운 돈의 대표 선수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구조와 신청 요령 그리고 환급이 막히는 실수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구조부터요. 농업 관련 부가세 특례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겹은 영세율입니다.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같은 주요 기자재는 농민에게 공급될 때 세율 0%가 적용돼요. 살 때부터 부가세가 안 붙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별도 신청도 필요 없고요. 둘째 겹이 오늘의 주인공 사후 환급입니다. 영세율 목록에 들지 못했지만 실제로 농업 생산에 널리 쓰이는 기자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재배고조이에 따라 일단 10%를 내고 산 뒤에 신청해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후 환급이에요. 영세율이 살 때부터 세금을 없애는 제도라면 사후 환급은 부담한 세금을 나중에 사람 기준으로 돌려주는 제도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기자재가 환급될까요? 여기에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열거주의입니다. 환급 대상은 기획재정부령 별표에 이름이 올라있는 품목으로 한정돼요. 농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양파망과 마늘망, 동물용 의약품, 화훼재배용 배지, 축산업용 톱밥 같은 품목 66종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농사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별표에 이름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품목 구성은 계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큰 지출 전에는 해당 품목이 현행 별표에 있는지 농축협 창구나 국세청 상담 전화 126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농업인입니다. 실무에서는 농관원 등에서 발급하는 농업인화긴서로 농업인 지위를 증명합니다. 조합이나 법인 같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닌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방제 드론 같은 농업용 무인 항공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신청 절차입니다. 네, 단계로 정리할게요. 첫째, 구입 단계에서 증빙 확보. 판매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간이 영수증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어요. 농자재 판매상에서 살 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꼭 요청하세요. 둘째, 자격 서류 준비. 농업인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셋째, 분기가 끝나면 신청. 창구가 특이한데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지역의 농축협이나 산림조합입니다. 환급 대행자라고 해요. 신청서에 세금 계산서와 농업인 확인서를 붙여내면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대행자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법인은 부가세 신고 체계와 맞물리니 기장 세무사와 처리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환급이 막히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명예불일치. 세금 계산서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발행되면 본인 구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농업 경영체 경영주와 구입 명의를 일치시키는 습관이 필요해요. 둘, 증빙 미비. 현금으로 사고 간이 영수증만 받은 경우입니다. 환급은 세금 계산서로 돌아가는 제도예요. 셋, 대상 외 품목. 별표에 없는 자재, 별표 품목이라도 용도 한정을 벗어난 구입은 반려됩니다. 넷, 단체의 일괄 구입. 국세청 해석은 영농조합법이니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조합원 각자가 자기 명의로 사서 각자 신청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5일몰입니다. 조세 특례에는 적용 기한이 붙어 있고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지만 자동은 아니니 연말 세법 개정 소식에서 이 특례의 연장 여부를 챙겨보세요. 얼마나 돌아오는지 감을 잡아보면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니까 대상 기자재를 부가세 포함 110만 원어치 샀다면 환급액은 10만 원입니다. 한 번은 작아 보여도 멀칭 필름이나 막류처럼 해마다 사는 소모성 자재를 연간으로 쌓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재비 지출이 큰 시설 농가, 인삼 농가, 축산 농가일수록 분기 신청을 거르지 않는 것이 실익입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지급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 두세요. 사후 점검이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헷갈리기 쉬운 새 제도의 자리를 정리해 둘게요. 농업인이 만나는 부가세 관련 혜택은 셋입니다. 면세율은 농기계에 쓰는 기름의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고, 영세율은 비료와 농약처럼 살 때부터 부가세가 안 붙는 제도고, 사후 환급은 오늘 다룬 것처럼 일단 내고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다 세금 혜택이라 뭉뚱그려지기 쉬운데 각각 대상 품목과 절차가 다르니 자리를 구분해 두면 창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세 제도 모두 출발점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인확인서가 여기서도 기본이 되는 셈이죠. 첫 회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국 농사지원의 문은 등록과 증빙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질문과 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료와 농약도 환급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같은 주요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살 때부터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은 영세율 목록에 없는 별표 품목, 그러니까 필름이나 막류 같은 기자재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신청은 세무서에 가나요? 일반 농업인은 아닙니다. 관할 지역의 농축협이나 산림조합이 환급대행 장구입니다. 분기가 끝나면 세금 계산서와 농업인확인서를 갖춰 신청하세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 농업인과 법인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만 받았는데 되나요? 어렵습니다. 환급은 본인 명의 세금 계산서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제도라서 간이 영수증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구입부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꼭 요청하세요. 네 번째 질문, 아내 명의로 산 자재도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명의가 다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구입명의 신청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명의가 섞이지 않게 구입 단계부터 정리해 두세요. 다섯 번째 질문, 우리 영농조합이 조합원들 쓸 자재를 한꺼번에 사면요?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조합원 각자가 자기 명의로 구입하고 각자 신청하는 구조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제 드론 같은 농업용 무인 항공기는 조합도 대상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이 품목이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급 대상은 기획재정부령 별표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되고 계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입 전에 농축협 창구나 국세청 상담 전화 126으로 확인하시고 세금 계산서의 품명도 별표 명칭과 맞춰두면 뒤탈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분기 것을 깜빡했는데 소급되나요? 분기별 신청 기한과 소급 가능 기간은 창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친 것이 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농축협 창구에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의 한 걸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 올해 산 농자재 영수증을 꺼내 세금 계산서인지 확인해 보기. 둘, 다음 구입부터는 본인 명의 세금 계산서 요청을 습관으로 만들기. 셋, 농업인확인서를 준비해 이번 분기 환급을 농축협에 신청해 보기. 낸 세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건 대단한 절차가 아니라 영수증 한 장을 바르게 받는 습관입니다. 대상 품목과 신청 서류 정리는 농업위키 farmwiki.co.kr에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 위키 라디오였습니다. 늘 안전 농사 하세요.